화학은 물질과 그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 그리고 그 물질이 변화할 때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관찰하는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첫 번째 실험은 여러분들이 원소, 원자, 도대체 화학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푸실 수 있는 실험인데요. 설탕은 다 알고 계시는 대로 탄수화물 중 당이 2개로 연결된 이당류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에서 탄소가 수화된, 즉 탄소가 수소랑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물과 합해진 물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실험은 설탕과 탈수제, 즉 물을 빼기로 가장 유명한 물질인 진한 황산을 섞어서 설탕에서 물을 쭉 빼고 났을 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설탕이 과연 여러 가지 원소들이 어떻게 섞여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인지를 여러분께 실험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화학을 구성하고 있는, 즉 화학에서 배우는 물질의 원자, 원소, 그리고 분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은 보시는 대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설탕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물질은 진한 황산입니다. 황산이 묽은 황산이 될 경우에는 배수구 세척제라든지 실제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진한 황산은 물을 빼는 강력한 탈수제로 작용을 해서 실제 화학 실험실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위험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진한 황산이 설탕에서 물을 어떻게 빼는지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커먼 부분이 설탕에서 물이 빠지고 난 순수한 형태의 탄소입니다. 그리고 위에 연기가 나는 건 진한 황산이 물을 많이 빼면서 그때 엄청난 발열 반응이 나기 때문에 설탕 속에 들어있던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나는 연기입니다. 이렇게 화학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화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 화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첫 번째 물질의 과학으로서의 화학에 대해서, 화학의 즉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화학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특징을 주기율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학 물질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잘 안다 해도 그 화합물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그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화학 물질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 즉 명명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학 이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화학이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는 거부감이 있거나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은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지만 알람 시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시계 소리를 들었을 때 잘까 아니면 이제 일어날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뇌에서의 일어나는 자극과 반응, 그리고 씻을 때 쓰는 샴푸와 비누, 그리고 화장품, 아침에 한 조각 먹고 나오는 과일, 또는 한 잔 잠을 깨우기 위해서 먹고 나오는 커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는 알람 시계에는 액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액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를 나타내는 결정과 액체를 나타내는 액체에서 말을 띄어서 액체 결정, 즉 액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액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뇌 자극 또한 우리 몸의 신경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즉 뉴런에서의 나트륨과 칼륨, 요즘에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과학적인 내용으로는 소듐과 포타슘 이온들의 왔다 갔다 하는 전달 과정에 따른,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뇌 자극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샴푸나 비누, 이 물질들도 세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름 성분과 물에 있는 성분들을 친하게 만들어주는 유화제, 멋있게 얘기해서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바르고 나오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피부의 수분을 보호해주기 위한 오일과 그리고 그 물 자체를 섞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화제 그리고 향료들의 혼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먹는 과일, 채소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질소와 인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비료 성분이 안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는 카페인이라는 자연에 있는 식물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 구성된 액체인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 뇌에서 잠도 쫓고 하루를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보고 아실 수 있듯이 화학이란 절대 우리랑 멀리 있는 곳이,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니고 너무 우리 곁에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별로 잘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학문의 분야입니다. 그럼 이번 수업에서는 이런 화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 사실 멋있게 얘기하면 물질의 조성과 성질, 그리고 물질의 변화 과정에 수반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럼 물질이 뭔지, 성질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일단 물질이란 질량과 부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책일 수도 있고 길에 가다 볼 수 있는 나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죠. 이런 물질들은 각각 특유한 조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성이란 물질을 구성하는 더 작은 물질들이 어떠한 종류와 양으로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작은 물질들의 조성의 비율로 인해서 각 물질들, 예를 들어 공기에 있는 산소라든지 질소, 이런 각 물질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이걸 우리는 성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질에는 또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은 다른 물질로의 변화나 상호작용이 없이 물질 그 자체가 나타내는 성질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은 0도면 고체에서 액체로 또는 액체에서 고체로, 즉 물에서 얼음으로 변하고 100도가 되었을 때 물에서 수증기로 끓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리적인 성질이 되는 거고요. 화학적 성질이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거나 다른 물질로 변할 때 나타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은 탄소의 덩어리인데 그 석탄이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과 빛이 난다든지 그렇게 물질 자체가 변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러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각각 다른 물질들에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물질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물질의 분류에는 크게 보면 모든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순수한 물질은 또 원소라고 부르는 물질과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물질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혼합물이라는 부분은 균일한 혼합물과 불균일한 혼합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소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들, 예를 들어서 쇠 막대기, 그러면 그때 그 쇠는 철, 즉 Fe2의 화학 기호를 가지는 원소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숨 쉴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라고 하면 사실은 산소 원자 두 개가 뭉쳐서 형성된 O2라는 산소 분자로 구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그냥 원소 또는 홑원소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순물질에는 이 원소뿐만 아니고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NaCl, 염화 나트륨, 즉 염화 소듐 같은 경우도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 사이에 전자 전달로 인해서 생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순물질은 원소와 화합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물이라는 건 순물질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균일한 혼합물, 예를 든다면 산소 21%, 질소 78% 이렇게 각각 물질들의 조성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혼합물이 균일한 혼합물이고요. 불균일한 혼합물이라면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흙탕물처럼 물질의 조성이 일정하지 않고 층이 막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불균일한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주로 원소와 화합물, 즉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이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볼 때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그 성질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즉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예를 한번 보실까요? 물리적 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조성의 변화 없이 그 물리적 형태를 바꾸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에서 얼음 또는 물에서 수증기, 이렇게 물의 분자식인 H2O에는 변화가 없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렇게 상태를 바꾸는 게 주로 물리적인 변화가 되는 거고요. 화학적인 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는 것도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분해하면 H2O라는 그 물 분자에 있던 H, 즉 수소 부분과 O, 즉 산소 부분이 H2O2라는 수소와 산소 기체로 각각 쪼개져서 날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걸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학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더 작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떤 화학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그 물질의 부분을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소는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더 간단한 것으로 분해할 수 없는 근본 물질인데요. 우리가 수소 원소, 산소 원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수소 원소는 원자 핵에 양성자 하나, 그리고 바깥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입자를 집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수소 원소라고 이야기하고, 산소 원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원자 핵에 8개의 양성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8개의 중성자가 집합되어 있고 바깥에 전자 8개가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입자를 집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산소 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하나씩, 두 개씩 셀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그 입자 하나, 하나의 공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즉 수소 원소의 집합체 중에 하나의 구성 성분인 입자 하나를 수소 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원소는 집합적, 원자는 그 안에 있는 셀 수 있는 하나하나의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내용이 편하실 텐데요.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원소들 때문에 지금 현재 화학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약 118가지의 원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천연에서 우리가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건 약 90가지 정도고, 나머지들은 다 핵화학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부분의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원소가 뭐가 저렇게 중요하길래 원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까? 원소는, 수소는 전체 우주 질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산소와 규소는 지각의 질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우리가 화학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인류가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와 탄소, 수소, 그리고 약간의 질소, 그 4가지 원소들이 인체 질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그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자는 사실 가운데 양성자, 즉 플러스를 띤 입자와 중성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지 않은 입자로 구성된 원자 핵과 바깥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이 돌고 있는, 근데 사실은 돌고 있다는 말에는 약간의 이제 어폐가 있는데 구름처럼 계속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가 원자입니다. 이때 재미있는 부분은 수소처럼 양성자 딸랑 하나 그리고 바깥에 전자 하나로 구성된 원자라 하더라도 그 양성자가 차지하는 부분을 커다란 야구장에 완두콩 하나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을 전자 하나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자에서 실제로 화학 반응 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원자 핵, 커다란 야구장의 완두콩 하나가 반응에 참여할 리는 없겠죠. 나머지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 어떤 원소의 경우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어떤 원소의 경우에는 다른 원소의 전자를 더 땡겨 오려고 해서 그로 인한 경향성의 차이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 배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자는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 그리고 바깥을 도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성자의 전하량을 플러스 1로 가정한다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중성자는 전하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량을 가지고 보면 상황이 좀 바뀌는데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질량을 1로 보면 중성자도 거의 1, 사실은 아주 작게 양성자보다 조금 무겁긴 하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고 그리고 바깥을 돌아다니는 전자는 거의 질량이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무시할 만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원소 기호를 보시든 그 기호 앞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는 원자 번호, 즉 그 원자의 양성자 숫자가 되는 거고요. 기호의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질량수, 즉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은 사실 전자의 이동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원자는 전자를 버리려고 하고 어떤 원자는 전자를 갖고 오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런 전자의 이동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실 화학 전체를 봤을 때 어떠한 결합을 이루어내는 힘은 전기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전기적인 힘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부호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 즉 반발력이 작용하고 다른 부호끼리는 서로 당기는 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문제는 이 전기적인 힘이 보통 전하량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그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입자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그 값들 앞에 곱해진 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승, 즉 90억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짜리 전하가 있다 해도 아무리 작은 전하량이지만 90억의 상수가 곱해지는 관계로 전기적인 힘은 크게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이렇게 입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전기적인 힘이 화학물질을 구성하거나 또는 화학물질을 쪼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많은 원소 중에서 사실은 90가지 정도만 천연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천연에 있지 않고 핵화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우라늄인데요. 원자 번호가 약 83번 이상이 되는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이야기하고 이 원소들은 굉장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83번 이상이란 얘기는 야구장 안에 완두콩 사이즈만한 그 원자 핵 속에 플러스를 나타내는 양성자가 83개 이상이나 있다는 얘기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정전기적인 힘, 즉 전기적 힘에 의하면 그 플러스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척력, 즉 반발력이 작용하고 그 반발력은 약 90억의 상수만큼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양성자들끼리 서로 90억 정도의 힘으로 서로 싫다고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들이 잘 쪼개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인류가 그 정확한 근본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은 핵력이라는 힘이 핵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서입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83번이 넘어가게 되면 이 핵력이 아무리 강하게 끌어당겨도 플러스들끼리의 서로 싫어하는 90억의 반발력을 이겨내긴 어려워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원소가 붕괴하게 되고, 그렇게 원소가 붕괴되면서, 즉 쪼개져서 다른 종류의 원소로 바뀌면서 약간의 질량이 없어지고, 그렇게 없어지는 약간의 질량이 에너지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 아시고 계시는 그 유명한 델타 E는 델타 M 곱하기 광속의 제곱, 즉 MC 스퀘어라는 부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83번 이상의 원소들은 방사능이라는 아주 큰 에너지를 갖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런 원소들을 방사성 원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워볼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